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FOMC 기준금리 동결 만장일치 결정, GDP 견조,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감소입니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휴무여서 그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았지만 미국 시장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비행기 사고도 있었고 이렇게 요즘에 비행기 사고가 너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FOMC 금리 결정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딥시크 논란이 있어서 지금 오늘도 우리나라 시장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렇죠? SK 하이닉스라던가 뭐 지금 HBM 관련하여 지금 뭐 중국이 뭐 가짜로 속이는 걸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저 공식적으로는 저가 칩을 사용했다는 것 때문에 지금 주시장에서도 흔들림이 심하죠. 그런 여러 가지 지금 상황들이 발생이 됐는데 파월은 아주 그냥 얘기 드린 대로 관상한 과학이라고 뭐 전혀 포커페이스예요. 그렇죠? 무슨 트럼프가 맨날 흔들던 언론에서 질문을 하던 뭐 이런 상황이 있던 어차피 자기는 그 경제 대통령으로 독립된 그 어떤 법적인 그 권리 그리고 의무를 그냥 다 할 뿐이다. 항상 그냥 말하는 대로 지금 하고 있고 실제로도 지금 뭐 전혀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그렇죠? 여러 가지 뭐 주식시장의 변수라던가 뭐 대통령이 바뀐다거나 이런 거랑 전혀 관계없이 그냥 자기는 그냥 자기 임기 내에 자기의 의무, 이중 의무를 다한다.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을 위해서 그냥 그렇게 지켜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보우먼 이사라던가 해메 클리블랜드 연준 총재가 굉장히 그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어떤 행위를 제가 보기엔 정치적 행위를 했다고 저는 판단이 드는데 이미 그 별의 순간은 지나갔죠. 여기서 사실 한 번 더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미 보우먼 이사는 그 트럼프한테 점 찍혔고, 그렇죠? 나중에 파월 의장의 후임으로까지 하마평에 오를 정도의 위상이 올라갔고요, 이미. 그리고 해메 클리블랜드 연준 총재는 이번 연도는 투표권이 없지만 저번 연도 투표권을 처음 가진 이후에 두각을 아주 나타내는 그래서 또 이제 중요한 그 위치에 올라갈 수 있다는 하마평에 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번에는 사실 굳이 만장일치를 깨고 그런 일을 벌일 필요가 없거든요. 그 보우먼 이사도 그 2025년도가 24년도가 20년 만에 25년 만에 만장일치를 깨는 그런 결정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다시 또 뭐 혼자 만장일치 깬다? 그럼 이번에는 뭐 25년, 20년 만이라는 수식어가 안 붙어요. 그렇죠? 그게 파괴력도 작기 때문에 9월달 이후에 지금 한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3개월 만에 뭐 다시 뭐 만장일치 깼습니다. 이게 별로 와닿지가 않거든요. 25년 만에 만장일치 깼다. 이건 정말 와닿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사실 만장일치가 거의 뭐 확실시 됐습니다. 그 4.25에서 4.5. 트럼프가 아무리 지금 뭐 금리 인하를 뭐 바로 요구를 하겠다 압박을 했어도 패드워치에서 확률은 변하지 않았고 실제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지금 뭐 트럼프가 계속해서 금리 인하 압박을 할 수도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할 수도 있는데 사실상 이게 지금 트럼프도 알 겁니다. 맨날 주식시장 본다며요. 경제지표도 볼 거 아니에요. 주식시장이 좋고 경제지표가 저렇게 좋은데 트럼프도 무리하게 금리 인하를 계속 압박을 해가지고 다시 이거를 물가를 들썩이게 하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약간 수식어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다소 상승한 상태라는 문구를 유지했는데 지금 이 인플레이션이 위원회의 2% 목표를 향해 진전을 이루었다는 언급을 삭제했다고 지금 회견을 해가지고 저거 그러면은 지금 2% 목표가 지금 달성 못 되는 인플레이션의 상황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했지만 여기 보면은 그냥 문장의 정리라고 또 했습니다. 문장의 정리. 여기 보시면 파월의 Q&A에서 이 조정이 언어 정리일 뿐이며 문장을 단축하는 데 사용되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이제 Q&A에서 다시 물어본 거예요. 기자가. 인플레이션이 위원회의 2% 목표. 보통 개인 소비 지출이죠. 연준의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잖아요. 개인 소비 지출 2% 목표를 달성을 해야 되는데 왜 인플레이션이 2% 목표를 향해 진전을 이루었다는 언급을 삭제했습니까? 진전을 이루는 게 이제 멈춰버렸습니까? 인플레이션에 겁나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단순히 문장의 정리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인플레이션이 2% 목표를 향해 진전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맞다고 판단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사실 뭐 저거를 굳이 문장 정리를 위해서 삭제했다는 게 저거 솔직히 몇 줄 안 돼. 이게 뭐 한글로 번역을 해놨다고 하더라도 영어로 하더라도 이게 뭐 그렇게 긴 문장은 아니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긴 문장 아닌데 굳이 저걸 뺄 필요가 있나? 인플레이션에 좀 뭐 트럼프 관세 뭐 이 얘기도 있고 해서 좀 그런 거 아니야?
뭐 생각을 했지만 이 앞에 이건 있잖아요. 인플레이션은 다소 상승한 상태. 그러니까 뭐 파월의 말을 뭐 워낙에 학자고 그동안 해온 행위가 뭐 정치적인 거 고려 안 하고 그냥 딱딱 할 말만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거의 믿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인플레이션은 다소 상승한 상태라는 게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안 붙이고 뺐다 이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상승하는데 뭐 우리가 굳이 2% 목표를 향해서 진전을 이루었다. 이거를 굳이 여기다 붙일 필요는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하여튼 인플레이션은 다소 상승한 상태고 물가에 대한 압박이 있다는 것을 연준도 지금 염려를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계속 금리 인하를 압박을 해도 우리는 매파적인 성향이 굳이 강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때 구성원으로 했을 때는 사실 뭐 굴수입 빼고는 지금 매파적인 게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파월 의장은 중립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오르기 때문에 굳이 금리 인하를 지금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이 다소 상승한다는 것은 알고 있고 매파적인 것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지금 들썩이면 우리의 이중 의무 중에 하나인 2% 목표가 달성이 안 되니 여기서는 금리 동결을 했다. 뭐 이렇게 됐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3번 연속 인하를 했기 때문에 너무 시간이 짧아요. 자, 그러면은 과연 경제 지표가 계속 좋으면은 사실 금리 인하를 굳이 해가지고 지금 살릴 필요는 없잖아요. 금리 인하를 안 했는데도 지금 너무 좋으니까. 중요한 지표들이 나왔잖아요. GDP가 일단 2.8% 예상이었는데 2.3%로 예상치 하회가 나왔거든요. 예상치 하회가 나왔지만 이 정도면 굉장히 견조하다고 보는 거죠, 시장은. 지금 4분기가 2.3% 나왔어요. 작년 4분기가. 그리고 작년 4분기가 이제 나왔으니까 1, 2, 3, 4분기가 완성이 됐잖아요. 작년 한 해 연율로 했더니 2.8%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2.8%도 전년도 3.1%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작년보다 전체 1, 2, 3, 4분기가 낮고 재작년이라고 해야겠죠. 2023년보다 2024년도 GDP가 떨어졌고 2024년도도 예상치보다 지금 떨어졌지만 이 정도면 견조하다고 지금 시장에서는 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은 개인 소비에 대한 지출. 이게 결국에는 PC 항목이잖아요. 개인 소비 지출이. 이게 거의 대부분 차지하는 뭐 순수출, 뭐 순수입, 뭐 정부 지출 이렇게 있는데 지금 개인 소비 지출, 미국은 소비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개인 소비에 대한 지출이 그냥 커버리면은 이 모든 거, 예를 들어 뭐 순수출, 순수입, 무슨 정부의 고정 지출 다 적더라도 다 커버가 돼요. 근데 여기서 지금 하드 캐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뒤로 가서 내역을 살펴보니까 전혀 지금 뭐 재작년에 비해 떨어졌다고 해서 이 지금 경제 상황이 떨어진 게 아니다라는 지금 시장의 판단이었죠. 그래서 시장은 반등했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GDP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이 3.1이 나왔다가 2.3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 이 예측값보다 예상치 상회가 나왔다가 2024년도 12월 달 3분기 거죠. 3분기는 예상치 상회가 나왔고 1, 2, 3, 4분기 2024년도 11월 그다음에 예비치가 지금 섞여 있어요. 예비치 확정치가 섞여 있는데 2024년도 3분기 확정치가 3.1이었죠. 그리고 4분기에 예비치입니다. 지금 2.3 나왔는데 예측치 2.8보다 낮아요. 뒤로 가겠습니다. 예상치보다 낮았지만 시장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가장 큰 거죠. 여기 보면은 이제 노란색 퍼스널 컨섬프션 지금 이 개인 소비 지출이죠. 이 항목이 막대 그래프에 보면 대략적으로 그 눈으로 봐도 엄청난 양이죠. 70% 이상의 개인 소비 지출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GDP에 더해진 항목이 여기 밑에 마이너스로 간 것도 있죠. 마이너스로 간 것도 있지만 거의 하드 캐리를 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개인 소비 지출이 하드 캐리를 했고 개인 소비 지출이 요걸 다 합치면 이게 4% 정도 나오거든요. 4%가 나와가지고 지금 2.3을 하드 캐리한 겁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개인 소비 지출 이 항목만 뗀 건데 자 무려 4.2가 나왔어요. 어마어마한 수치죠. 이게 지금 하드 캐리를 하면서 굉장히 또 들어 올렸잖아요. 지금 수치가 2023년에 비해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 그 GDP 같은 경우에는 2023년에 비해 2024년도가 떨어졌는데 이 개인 소비 지출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급등을 하면서 미국은 소비가 살린다. 미국 개인 소비가 죽지 않았음을 여기서 알려줬습니다. 너무 강했어요. 뒤로 가겠습니다. 저 수치가 2021년도 말 이후 처음으로 분기 연속 지출 3% 넘은 수치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실업수당 청구건수죠. 이거는 지금 예측치 하회가 나왔거든요. 예측치 하회가 나왔고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초기 실업수당 청구건수죠. 이게 예측치 하회가 나오면서 이렇게 꺾였습니다. 지금 점점
고점 저점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다가 이제 20만 건도 지금 깨게 생겼거든요. 20만 7천 건까지 내려갔죠. 지금 수치가 21만 3천 건이 예상이었는데 20만 7천 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치가 계속해서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21만 7천, 22만 3천 찍고 바로 2만이 내려갔어요. 다시 한번 2025년도 1월 달 첫째 주 요 지금 수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지금 이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올라가지 않고 있죠. 190만 건에서 지금 밑에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마저 빠져버린다면은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까지 빠져버리면 계속 실업자도 없어지는 거죠.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지금 확 빠져서 190만 건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계속해서 빠지기 때문에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요거 이제 2주 연속 실업자인 경우인데 요거까지 이제 빠져버리면 이제 실업자가 이제 없어져 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게 큰 폭으로 지금 이 조정된 거죠. 요 지금 이 낫이 붙으면 조정 안 한 거. 이 그 계절 조정 해준 거는 그냥 SA라고 나오고요. 계절 조정 안 해준 거. 안 해준 거는 지금 22만 7천 건으로 확 떨어졌고요. 계절 조정 해주면 20만 7천 건으로 지금 떨어집니다. 어쨌든 계절 조정을 하던 계절 조정을 안 해준 수치던 엄청난 급락이 일어났습니다. 새로 실업수당 청구를 청구한 사람이 없어졌다는 얘기죠.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의외로 캘리포니아가 또 하드캐리를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많이 줄어들었어요. 지금 캘리포니아의 상황이 지금 좋지가 않은데 캘리포니아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 급감하는 수치가 다른 지역을 압도했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굉장히 안정적인 추세인데 20만 7천 건의 수치가 어느 정도냐면은 2000년 3월 달 이 코로나 사태 때 있죠. 코로나 사태 때 저점이고 지금 1980년대부터 봐도 이 정도로 안정된 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2015년에서 19년에 20만 건을 지금 약간 위로 해서 그 상태에서 지금 머물렀거든요. 지금 그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1980년대부터 엄청난 시간 아닙니까? 지금 거의 30년 동안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거의 최저 수준이에요. 지금 이 고용시장이 전혀 지금 악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뒤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강한 거죠, 사실은. 자, 그래서 지금 요 4주 평균이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금 매주 나오기 때문에 4주를 평균 내서 보는 부분도 지금 중요하다고 했는데 4주 평균은 이미 저점을 깨고 내려갔고요. 지금 이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90만 건 이 밑에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것마저 빠져버리면, 그렇죠? 이제 완전 고용시장은 완전 완화가 돼버리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데 GDP도 견고했죠. 거기다가 개인 소비 지출이 하드캐리를 한 상태고 지금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굉장히 1980년대 이후에 30년 동을 통틀어서 굉장히 안정된 상태고 그다음에 이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190만 건에서 이제 계속 지지부진한 모습. 요것만 빠지면 이제 뭐가 없어요. GDP도 잘 나오지 소비가 잘 되고 있는데 고용도 지금 완화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굳이 금리 인하를 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작년처럼 그런 정치적 이유마저 사라져버렸다는 것이죠. 20년 만에 뭐 내가 금리 인하 다 하고 있는데 나 혼자 금리 동결을 외쳐가지고 트럼프한테 뭔가 어필할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라고 해도 지금 상황은 상식적인 사람이면 굳이 만장일치를 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아무리 내가 뭐 맵하건 비둘기파건 상관이 없어요. 지금은. 맵하건 비둘기파건 상관이 없이 경기가 너무 좋으니까 그냥 이대로만 지금은 1월 달이잖아요. 이대로만 유지해도 된다는 생각. 이게 상당히 지금 강한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트럼프는 계속해서 금리 인하 압박을 앞으로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금리 인하 압박을 계속해도 파월은 듣지 않는 것으로 지금 보이지만 파월을 제외하고 나머지 작업들이 막 들어가고 있잖아요. 마이클 박 금융감독 부의장이 지금 나가고 새로운 부의장이 임명이 될 거고 보우먼 이사도 계속 하마평에 오르고 있고 계속해서 지금 트럼프가 자기 사람을 지금 거기다가 지금 확실하게 어떤 나중에 너를 찍을 거야 뭐 이런 것을 계속 보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월이 아무리 포커페이스를 유지하고 그렇더라도 언론에서 흔드는 작업은 계속 될 겁니다. 과연 이 금리 인하가 2025년에 몇 번이나 나타날 것이며 어떤 폭으로 나타날 것인지
이게 지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포커페이스를 유지하고 있지만 트럼프와 파월, 이 vs 관계를 언론이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거, 요거는 사실 아무리 그 심장이 안 떨리는 사람이라도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의 한 줄 매듭평입니다. 트럼프와 파월의 밀당, 개봉 박두.